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오늘 저자님과 함께 살펴볼 내용이 유네스코가 아프리카를 주목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네요. 네, 그렇죠. 유네스코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인데 교육, 또 과학, 문화, 정보 이런 분야에서 국제 협력을 촉진하고 이렇게 세계 평화를 계속 이렇게 발전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단체인데 주로 저개발 국가들에게 되게 일을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도 되게 많은 일을 했죠, 유네스코가. 네. 예, 예전에 보면은 뭐 교과서나 이런 거, 뭐 어떤 지원 사업, 뭐 학교 짓는 거 굉장히 많이 도움을 줬기 때문에 어른들은 유네스코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유네스코가 지금 아프리카에도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아프리카 우선 전략을 위한 운용 전략이라는 거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2022, 2029를 위한 운용 전략. 그런데 이게 좀 볼만한 내용이 있어서 제가 가져가 왔는데요. 지금 보면은 아프리카를 개발할 때 뭐 그냥 돈 들고 가서 아무렇게나 뭐 여기저기다 돈 뿌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략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프리카를 개발하고 이러한 사업에 주로 역량을 투자한다는 그런 기준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잘못하면은 뭐 중복된다거나 아니면 엉뚱한 데 돈이 쓰인다거나 뭐 그러지 않도록 이러한 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우리가 아프리카를 돕자, 뭐 개발하자 이런 건데 일단은 그 기준이 되는 게 유엔에서 세운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이제 SDG라고 하는데 그것과 아프리카 연합에서 또 설정한 아젠다 2063을 기반으로 해서 유네스코가 5가지 를 또 생각을 했습니다. 아, 5가지요? 네네. 예. 그럼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죠. 네. 아프리카 우선 전략 2022, 이 뭐라고 해가지고 모르겠어요. 다시 2029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2022년부터 2029년까지 이런 식으로 아프리카에서 일을 하겠다,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은 아프리카 고등교육 강화를 위한 캠퍼스 아프리카라고 되어 있어요. 아프리카는 과학 분야에 대한 연구가 이제 물론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국제적인 연구 분야에 봤을 때 아프리카에서 나오는 것들이 1%가 안 됩니다. 예. 아하. 그래서 전 세계 국가들이 국내 총생산의 1.79%를 연구 개발에 투자하고 있다고 하는데 예, 예. 아프리카의 경우에는 0.59%만을 투자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예. 예, 뭐, 거의 뭐, 어쩔 수 네.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저 뭐 산업 자체가 이렇게 발달하지 못했으니까. 예, 예. 그리고 일단 GDP 자체가 적은데 거기서 또 뭘 쪼개가지고 투자하는 게 정말 쉽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뭐 납득 가능한데 어쨌든 이걸 좀 더 늘리자, 올릴 수 있도록 하자. 그러니까 예전에는 주로 아프리카 하면은 초등교육이나 중등교육에 이렇게 많이 투자를 했어요. 초등학교를 세워준다든지 아니면 뭐 중학교, 고등학교를 이렇게 뭐 해준다든지 했는데 이제는 눈을 조금 더 돌려서 고등교육까지 강화를 시키자. 대학이죠. 대학, 그렇죠. 대학원. 예. 그래서 2017년에 아프리카에 입학한 대학생은 1,500만 명 정도라고 하는데 이게 전 세계의 대학생의 10%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전 오호. 세계 대학생은 이제 2억 2천만 명이었어요. 엄청 많죠, 의외로.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아프리카에도 대학생들이 이렇게 입학을 하는데 제가 현지에서 보았을 때 좀 되게 안타까운 게 대학에 입학을 하는데 공대가 별로 없어요, 아프리카 쪽에. 아, 예. 그러면 인문학 쪽만 있는 건가요? 뭐 인문학, 사회학 그런 거 있죠. 뭐 커뮤니케이션 학과 막 이런 거. 뭐 아하. 심리학과, 경영학과, 예? 이런 쪽이 많아요. 뭐 언어학과, 그렇군요. 그렇죠. 아니, 뭐 물론, 전자과, 자동차과 이런 게 있기는 한데 예, 예. 드물어요. 예. 예. 아니, 물론 방금 얘기하신 그런 인문학이나 철학이나 이런 게 필요하긴 하지만 그 아프리카 그렇죠.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공대 쪽이 더 시급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일단 산업이 일어나고 뭐 제조업을 하려면 그쪽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할 텐데
대학까지 갈 정도면 정말 그 나라에서 똑똑한 친구들이고 머리가 가장 좋은 학생들인데 그 학생들이 이제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런 제조업이나 공대 쪽이 아니라 과학 쪽이 아니라 어, 인문학 쪽을 공부를 한다는 건 사실 좀 이렇게 직접적으로 와닿진 않죠. 나라 발전에. 그러니까요. 예, 예. 절대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고고학과 졸업생입니다. 아, 네, 고고학 전공이시군요. 네, 네. 오호. 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사실이잖아요. 예, 고고학 예. 졸업한 사람이 뭐 반도체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원자력을 만들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대학을 졸업을 해도 취업이 잘 안 돼요. 네. 네, 심리학과 졸업생 뭐 왜냐면 그러한 것들은 순수 학문적인 경우가 많고 또 취업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어느 정도 사회나 이런 게 성숙되고 좀 자리 잡은 상태에서 다른 쪽으로 좀 더 보완을 하기 위한 인력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전공을 살리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요. 아니, 그리고 현실적인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작가님도 고고학 전공이라고 하셨지만, 저도 이 경제학 전공이기 때문에 저희 교수님들 맨날 그런 얘기 했거든요. 우리는 분필 하나만 있으면 어디서든 수업할 수 있지만, 공대는 그게 불가능하다. 예. 뭐 여러 가지 시험 공대는 장비나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아프리카에서는 그런 거를 마련하기가 힘들어서 그런 대학조차 갖지 못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실제로 공대나 이런 과학 같은 쪽을 학과를 운영을 하려면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심지어 뭐 그렇게 굳이 거창한 공대까지 안 가더라도 뭐 정말 간단한 기술 있잖아요. 예, 뭐 예. 용접이나 목공이나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제조업의 기초가 되는 기술을 배우기도 쉽지 않아요. 음, 우리나라는 이제 산업계 기술 고등학교에서 그런 것들을 쉽게 배울 수가 있고 또 해마다 많은 학생들이 관련돼서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대부분 아프리카 국가들은 그런 기술계 고등학교가 많지가 않습니다. 아, 고등학교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예, 한국에서 그런 식으로 기술 학교를 지어주기를 굉장히 바라요. 그 아프리카 정부 관련자들은. 예, 예. 이제 뭐 한국에서는 용접 기술이나 이런 걸 배우는 게 쉽고 하는데 거기서는 뭐 용접봉 하나 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니까 아, 예, 다 그러겠죠. 부족합니다. 예. 예. 아니, 그러면 그런 우려도 있겠군요. 그런데 관심이 있고 재주가 있는 아프리카 친구들, 이 아프리카 내에서는 그런 걸 배울 수가 없기 때문에 다 외국 나가서 배워야 될 텐데, 그러면 그렇게 외국에 나간 친구들이 다시 아프리카에 돌아오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게 문제예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실제로 물론 뭐 아주 기초적인 기술들은 배울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케냐에서 교도소에 갔었는데 교도소에 그런 학교가 있더라고요. 아, 목공이나 이런 교도소예요? 예, 예. 교도소에서 그 갇혀 있는 분들 나중에 출소됐을 때 그래도 나쁜 짓 하지 말고 이렇게 살아라 해가지고 그런 거 알려주는 그런 교육 과정이 있었어요. 예, 예. 근데 이제 뭐 하여튼 배울 수 없는 건 아닌데 굉장히 낮은 수준의 기술들이죠. 한국에서 봤을 때는. 한국 일반 음, 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수준보다 못하는 그런 수준의 기술들인데, 뭐, 운 좋게 외국계에서 하는 학교들은 또 좋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발달된 기술이나 학문을 배우고 싶어서 외국에 나가면 그 사람들이 정말 안 들어오는 거죠. 아하. 미국이나 뭐 호주 같은 데서 간단한 직업을 가져도 본국에 돌아와서 실업자 되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렇기 그렇군요. 때문에 정부에서 이렇게 국가 장학생으로 보내는 분들도 있어요. 외국에 나가서 배워와라. 예, 예. 실제로 굉장히 많이 장학생으로 외국에 나가고 있는데 그분들이 또 갔다가 돌아와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또 안 하고 그런 경우도 좀 많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워요. 네. 예. 음, 그러면은 뭐 기본적인 거라고 할 수 있는 뭐 자동차 수리라든가 가전제품 수리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네요. 뭐 그런 거는 사실 아름아름 해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또 있어요. 어, 예, 우리나라 예전에
저기 세운상가 이런 데 가면은 막 드라이버 하나로 다 고치는 아저씨들 있잖아요. 납땜 기구 하나랑 드라이버 하나로. 그렇죠. 이 맥가이버보다 더 거기도 그 위험하신 분. 예. 스패너 하나 있으면 자동차 고칩니다. 스패너 하나 가지고도요. 예, 뭐 다 와, 고칠 때까지 그냥 막 하는 형님들이 있어요. 근데 예, 예. 자동차 거기 가보면 진짜 아주 대단합니다. 고칠 때까지 고칩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냥 자기 스스로 통달을 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뭐 수많은 자동차들이 희생이 됐겠죠, 그 과정에서. 음, 예, 그런 형님들이 있긴 있는데, 이제 나라가 발전하려면 이제 그 수준은 벗어나야죠. 그렇죠. 예. 아니, 그러면 물론 그렇게, 이제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아예 없는 건 아니고 있긴 있는데, 막 예, 예. 굉장히 소수고 쉽지 않다. 그렇게. 아하. 그러면 이렇게 벗어나기 위해서 유네스코에서 우선 전략을 편다고 했는데 그 전략이란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이제 유네스코에서는 4년 동안 2천만 달러 규모로 교육 기관을 이제 구축을 하고 또 이제 지원을 하고 그렇습니다. 대학원생들에게 직업 기술 교육 훈련 음. 시스템을 좀 더 강화하고 또 디지털 플랫폼이라고 캠퍼스 아프리카 이런 것을 이제 또 구축을 한다고 해요. 인터넷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적인 이런 것들을 결과나 그리고 연구 통계 데이터, 뭐 규칙, 표준, 모델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이제 협력 네트워크나 또 이동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도와주고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재미있는 게 유네스코 자격 여권이라는 걸 이제 발급을 한대요. 예, 예. 예, 이게 뭐냐면은 난민이나 취약계층이 교육을 위한 이동을 보장함과 동시에 학위 및 자격평가 인정을 지원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난민이 되면 이 사람이 어디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동네에만 있어야 됩니다. 그렇겠죠. 예, 그런데 이 유네스코 자격 여건이 있으면 이 사람이 교육을 위해서 이동을 할 수가 있고, 또 예전 학교에서 자기가 갖고 있었던 학위가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지원할 수 있는 특별한 여건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아프리카 내에서만 통용이 되는 거겠죠? 뭐, 딱히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예, 난민이 되면은 이 사람이 박사든 석사든 그냥 난민이거든요, 예전에는. 그렇죠. 근데 이 여건이 있으면은 그게 이제 인정이 된다고 하니까 그걸 통해서 아마 다양한 곳에 이동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이 더 연구를 진행하고 싶다는 거에 맞춰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게 캠퍼스 아프리카라는 이름으로 첫 번째고요. 뭐 두 번째로는 아프리카 통사를 교육 과정 안에 좀 더 이렇게 강화시킨다. 아프리카 통사가 뭐냐면 유네스코에서 아프리카의 역사책을 발간한 게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아프리카 역사가 사실 문자가 없었거든요. 없었다고 하면 안 되죠. 에티오피아나 예. 뭐 스와힐리권이나 이제 뭐 여러 이렇게 드문드문한 언어 문자가 있었습니다. 완전히 그렇죠. 없다고 하면 안 되고요. 예, 또 예. 북아프리카에도 아랍어를 사용했고 했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문자를 통한 역사 기록이 매우 드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선시대에 뭐 실록이나 이런 승정원 일기 같은 거 보면 왕이 하루에 화장실 몇 번 간다까지 다 나오는데 그렇죠. 여기 아프리카는 그런 게 없죠. 왕 이름도 모르고 있었는가 싶고 나라 이름도 모르고 막 그렇잖아요. 예, 예. 고고학적인 이런 유물들을 통하거나 아니면 예전부터 내려오는 이런 구전 문화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더듬어야 되는데 뭐 이러다 보니까 막 이러쿵저러쿵 여러 가지 격가지 딸린 그런 역사적 해석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유네스코에서 이제 통합해서 아프리카 통사라는 걸 발간을 했습니다. 예, 예. 네, 이게 굉장히 수십 년에 걸쳐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게 아직 한국어로는 번역이 안 됐어요. 네, 아프리카 관련된 역사책은 사실 이 유네스코에서 만들어진 통사가 거의 어떤 뭐 정본 같은 느낌이죠. 오호. 네, 아직 한국에 발간 안 됐습니다. 이게 8권짜리 두툼한 책인데. 상당히 두껍겠군요. 8권이니까. 예. 예. 그래서 영어나 뭐 여러 언어로는 만들어졌는데 아직 한국어로는 없어요. 예. 이거 빠르게 좀 번역해서 한국어판도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 작가님이 한번 힘을 써보시죠. 아, 아마 관련 기관에서 충분히 지금 논의하고 계실 거예요. 예, 예. 네. 문자 아무튼 얘기하셨는데, 네. 그럼 이집트 같은 경우는 아주 이례적인 케이스인 건가요? 사실 이집트는 좀 따로 떼놓고 봐야죠. 거기는 음, 아프리카라고 하기에는 뭐 너무나 이미 세상의 시작부터 있었던 나라니까 거기는. 네. 네. 그렇죠. 이집트가 유럽 문화의 뿌리이고 전 세계 문화의 뿌리인데 거긴 뭐 세계적으로 봐도 첫 번째 손가락이죠. 네. 예, 예.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뭘까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문화유산 육성과 문화 역량 강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가 되게 잘 알려져 있죠. 우리나라에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예. 우리나라 네, 상당히 그래서 많죠. 네, 우리나라도 거기에 포함시키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어떤 문화가 거기 포함되면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저번엔 또 중국에서 이거 김치를 중국 쪽에다가 넣으려고 한다. 이제 이런 걸로 막 또 한 번 아, 이슈가 되고 했었는데 굉장히 이런 문화에 관해서 알아주는 그런 목록이죠. 예, 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거기에 등재된다는 건 뭐 세계적으로 정말 가치 있는 거다 뭐 하면서 꾸준히 거기에 우리나라 문화를 추가시키려고 하는데 아프리카의 문화재는 98개뿐 없습니다. 네. 어이구. 예, 네. 아프리카가 50개국이 넘는데 98개면 한 나라에 두 개도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뭐 그런 셈이죠. 네. 그래서 전체가 1121개래요. 예, 예. 1121개의 문화유산이 등재되어 있는데 아프리카 문화재는 뭐 10%도 안 되는 거죠. 98개니까. 아하. 근데 그마저도 그 중에 30%가 등재된 문화유산의 30%가 소실 위험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아,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요. 예, 그렇죠. 옛날에 뭐 지어진 것들이 막 애들이 올라가서 똥 싸고 내려오고 뭐 이러면서 예, 부식되고 하는 거죠. 다 예. 사라져가고 이제 있다고 해요. 30%가 넘는 유산들이. 아이고. 그래서 이걸 좀 이제 관리를 하겠다 이겁니다. 아프리카 정부에서는 뭐 이게 뭔지도 모르고 이게 왜 중요한지도 모르고 또 음, 이거를 좋은 문화 유산이 있죠. 분명히 98개, 98개보다 훨씬 더 많은 훌륭한 문화 유산들이 아프리카에 남아 있고 있는데도 정부에서 그걸 잘 모르는 거죠. 이게 어떻게 음, 등록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여기다가 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도 모르고 하니까 그러한 것들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유네스코에 등록될 수 있도록 돕고 또 이런 것들을 더 보호할 수 있도록 특히 이렇게 문화재 불법 거래 같은 것들을 음. 막아내고 하는 것들, 또 박물관 이런 것도 이제 강화시키고 외국에 있는 불법적으로 나간 아프리카의 문화재를 다시 반환시킬 수 있도록 그런 프로젝트도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예. 네. 그러면 네 번째 전략은 뭘까요? 아프리카의 지속 가능 개발을 위하여 인공지능 윤리 권고 이행을 포함한 신기술 활용 이렇게 되어 예. 있는데 인공지능이 이제 계속해서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는데 아프리카 역시 이런 인공지능 관련된 문제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한다. 그래서 음, 인공지능 활용 윤리 권고안이라는 게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이것을 아프리카에서도 이행을 해야 하고 또 디지털 쪽으로 여러 가지 전환시키는 일들을 계속해서 하려고 한다. 그래서 아프리카 국가들이 계속해서 인공지능을 통한 사업들, 또 사회 이러한 부분들, 데이터 관리, 여러 가지 것들을 사회를 바꾸려고 하는 거죠, 디지털적으로. 예, 예. 그래서 디지털 격차가 심하죠. 지금은 가난한 사람들이나 부자들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이제 좀 저소득층이나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디지털 리터러시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줄이려는 노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AI에 관해서 지금은 우리가 뭐 아프리카에서는 잘 적용이 안 되고 있는데 이걸 좀 더 많이 적용을 시키고 데이터를 다루는 방법을 좀 더 알리려고 하는 거죠. 예, 예. 네. 물론 의미는 있겠지만, 얘기하셨듯이, 공대도 없는 그런 열악한 환경인데, 인공지능은 좀 많이 간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근데 이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계단식으로 하나 이렇게 밟아서 올라가야 할 것 같은데 어떤 면에서 보면은 아프리카가 바로 이렇게 퀀텀 점프를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네. 그렇죠. 이 네. 모바일 페이나 뭐 이런 것들은 온라인 거치지 않고 바로 모바일로 네. 넘어갔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그쵸.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코딩이나 이런 데이터 관리하는 부분에서 아프리카가 이전에 다른 기술들을 굳이 뭐 배우지 않고 생략하고 바로 그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하. 뭐 케냐 같은 나라에서는 학생들에게 노트북 비슷한 뭐 이런 코딩할 수 있는 컴퓨터를 제공하기도 했었고 무상으로 그래요? 예, 여러 가지 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분들도 4차 산업혁명 뭐 이런 구호가 하도 여기저기서 나오니까 자기들도 다 알아요. 그래서 미래에는 이 인공지능이 중요하다. 당연히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뒤처졌던 거를 한번 만회해 보려고 하는 이 움직임도 있습니다. 특히나 이들은 언어가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으니까요. 예, 예. 관련돼서 이런 학문을 습득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한국보다 더 좀 나을 수도 있죠. 예. 자, 그럼 마지막 전략은 뭘까요? 네, 이제 마지막인데요. 오픈 사이언스 증진과 기초 응용 과학 분야 및 과학 연구 역량 강화를 통한 해양과학, 기후변화 회복력 향상 및 수자원 관리 관련 혁신 기술 개발. 좀 긴데 예, 이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뭐 이렇게 다양한 과학 분야의 역량을 강화해서 또 기후변화에 대하여 대응하고 지금 아프리카의 수자원 문제가 큰데 그쪽으로 좀 더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여 대응한다라는 거죠. 또 오픈 사이언스는 이제 여러 가지 과학적 지식과 방법, 데이터 이런 것들에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공유하는 개념인데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아프리카를 위해서 이런 과학 기술들을 좀 더 공개해주고 특허권을 좀 더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유네스코가 이제 지원을 뭐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천연자원이나 재해 관련된 것들이나 아니면 물이나 식량, 에너지 생태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하여 좀 더 과학 기술이 많이 적용되고 그거에 대하여 이제 인적 자원이나 역량 강화를 더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예. 네. 예, 지금까지 해주신 5가지 전략 얘기 듣다 보니까, 여기에 우리나라가 할 역할이 상당히 많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우리나라 다 네. 연결될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이런 것들을 보면 너무 놀라운 게 우리나라가 빠지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말씀하신 대로. 예, 예. 어떻게 우리나라는 이게 다 있을까? 외국에 보면 어떤 한 부분만 특화된 나라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뭐 중동 같은 경우는 석유에 특화돼 있고 뭐 저기 호주 같은 나라도 사실 이런 광업이나 이런 쪽에 더 특화돼 있고 다른 어떤 나라는 관광 중심이고 하는데 야, 우리나라는 진짜 다 있네.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도 좀 더 진짜 아프리카 좋으니까처럼 아프리카와 우리나라가 더 가까워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이 딱 보시면은 느끼시는 게 그냥 뭐 밥 주자, 안 굶고 살자 이런 게 아니라 그것보다 사람들의 문화를 더 키우고 사람들이 좀 더 발전될 수 있는 방법을 이런 교육에서 많이 찾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유네스코니까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아프리카를 돕는 방법보다 되게 다양하게 아프리카를 위한 일들이 준비되고 있고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이번에 큰맘 먹고 비싼 가격에 가족용으로 텐트를 샀거든요. 오랫동안 잘 사용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은 제품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관리만 잘하면 수명을 2배 이상 늘릴 수가 있거든요. 잘 관리한다고요? 그냥 사용한 후 잘 닦아서 바람 잘 통하는 장소에 보관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텐트는 야외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비바람은 물론이고 강렬한 태양빛에 노출이 되거든요. 텐트에 들어가는 원단도 사람 피부와 마찬가지로 자외선과 비바람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텐트 원단이 점점 푸석푸석해지면서 약해지거든요.
아, 그럼 텐트에도 선크림 같은 거 발라주면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텐트에 사용하는 선크림이 바로 니곽스 솔라프루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텐트는 물론 가림막이나 배낭 등에도 사용할 수 있죠. 그럼 솔라프루프를 텐트에 뿌려주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네, 솔라프루프는 스프레이 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텐트를 물로 잘 세척한 후에 뿌려주면서 쓱쓱 발라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텐트에 방수는 물론 자외선 차단 기능이 추가되죠. 저도 얼마 전부터 솔라프루프를 사용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관리가 너무 편해졌어요. 사용법도 유튜브 니곽스 솔라프루프에서 검색하면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경불진몰에서 구매하시고 특별한 혜택도 받으세요. 자, 오늘도 수고해주신 송 작가님께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불진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